안녕하세요. 인성과 대인관계 수요일 사후교시 수업 신체성 조에서 발표하게 된 유서영 한우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중독과 신체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발표의 목적 및 목표, 신체성에 관한 내용, 사회적 이슈, 프로젝트 설계,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적 및 목표는 신체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스몬비족 탈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체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체성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육체적, 정신적 건강만이 신체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성이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태도와 이미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창의적이고 건전한 공동체와 사회,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관리가 가능한 것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신체성이 부족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행동관리, 태도관리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건강 악화, 게으름, 사회성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다인관계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성이 풍부하면 윤체적, 정신적 건강이 강화되고 행동관리, 태도관리 능력이 모두 상향되게 됩니다. 또한 건강 증진, 성실함,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토대로 대인관계 능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신체성은 대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성은 본인과 타인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중 30.2%, 즉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29.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34.7%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29.4%, 고등학생이 24.4%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장기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오랜 시간 인터넷상의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한국 청소년 위험행동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 상태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과도하게 사용한 학생은 일주일에 16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학생보다 우울감이 18%,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34%더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만족도 저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부족, 신체 활동량 감소, 불안,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됨을 알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연구진이 스마트폰 중독자 22명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자 48명을 대상으로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의 몇몇 부위에서 회백질 양이 적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백질은 뇌의 생각 중추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회백질이 줄어들어 뇌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점점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 조는
스몬비족에서 탈출하여 신체성 향상하기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몬비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몬비란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 일컫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에 빠져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흔히 스몬비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심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눈길을 빼앗겨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몬비족은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앞이나 옆에서 오는 사람 및 자동차를 보지 못해 일반 보행자보다 사고를 당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주변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죠. 또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우므로 사용 시간을 체크해가며 단계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를 가짐으로써 사람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해진 시간 없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두세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앱 시간 제한, 스크린 타임, 디지털 디톡스 등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은 신체성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신체성과 대인관계 능력의 연관성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돌아보고 프로젝트를 통해 신체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체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신체성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서 키워드를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 수업이 지금쯤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면 수업에서 좀 피드백을 하면서 앞서서 질문과 토의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쵸. 하여튼 지금 상황이 계속 이제 온라인이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업 방식을 또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전에 예상한 대로 이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차는 요번에 중간고사 좀 끝나면 줌으로도 수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하기 전주에 제가 사전 공지를 할 테니까,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을 좀 조절을 하셔서 원래 수업 시간에 좀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하신 분 중에서 실제로 신체성이 충족됐을 때와 결여됐을 때 이슈들을 몇 가지 잡으셨죠. 첫 번째는 사회 거리두기. 예, 지금 이슈가 굉장히 잘 맞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번 주 주말에 그쵸, 저번 주죠. 이태원 클럽을 가신 분이 있죠. 29살 남성이고 이분이 여러 군데를 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전국 확산으로 될까봐 굉장히 정부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중고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 신체성의 결여 현상이 있죠. 무행동. 자기의 그 책임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아주 북한의 중요한 행사 그 할아버지 그 기림 하여튼 할아버지 생신 할아버지와 관련된 그 행사에도 빠지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항상 북한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기 관리 면에서는 항상 지적이 돼 있었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질병 부분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됐고. 사실 세 번째 그 대한항공 사건인데 지금 대한항공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이 더 많이 분개했던 이유는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는 개인의 회사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뭐 그 이후에 그 뭐 엄마 뭐 가족들이 또 굉장히 그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고 결국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주식은 굉장히 그 하락했고 이후에 그 이미지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외에 대한 비행기가 또 그만큼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이미지 손실을 많이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앞선에 보면 영성, 철학성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사실 그런 행동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2세로서 뭐 혹은 3세로서 그 자기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죠. LG 같은 그룹은 철저히 가족 승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회장을 이어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굉장히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요즘 최근에 조금 이미지를 손상 입는 거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적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LG는 그런 면에서 그런 관리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기업 광고를 보면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이미지를 많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성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신체성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무례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무행동 질병적인 이미지가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근면하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있느냐. 여러분 조별 발표를 그동안 해오시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발한 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신체성의 충족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더 나아가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알람을 제가 꺼놨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있죠. 그러니까
아, 그 이미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주 큰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를 요즘에 받고 있는 것도 단순히 그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거 하나만으로 문화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선거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높였었고, 뭐 저도 새벽 6시 50분에 갔는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고 또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서로도 예의를 잘 지키는 걸 보면서 어,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음, 그 아이를 못 데리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후회가 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쵸. 지금 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례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도 그런 의도에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인성이 좋다라는 그 이미지는 뭐 그렇게 선전을 하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안에서 여러분 통학할 때 이제 두정역에서 서툴 버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두정역에 있을 때 최초로 우리 학교가 서툴 버스가 있었는데 줄을 잘 쓴 것도 우리 학교. 지금은 뭐 여러분 이제 등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14번 버스나 이런 버스를 보면 줄을 상당히 잘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인성 관련해서 이제 뭐 교육청이나 장학사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방문했을 때 상당히 학생들이 인사를 잘한다. 예. 뭐 그런 걸 따로 가르치냐? 근데 가르치죠. 적어도 전 수업 시간에 인사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거는 강의실에서 자기가 먹은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치우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그게 한 7년,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실제로 저 아는 교수님은 자기 지도 학생이 아닌데 인사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알아와서 따로 추천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인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델로 유재석 씨를 가지고 우리 신체 관리 세 가지 요소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유재석 씨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유재석 씨는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무명을 몇 년 했을까요? 네. 10년 정도, 9년 반을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대학 때 사실은 대학가요제로 장려상을 탔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그러셨는데, 무명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 당시 뭐 같이 대학 개그제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뭐 이휘재 씨나
뭐, 그, 분들이 또, 요즘 텔레비 나오시는 분들인데 다들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무명을 하시다가 쿵쿵 따 하면서 강호동 씨랑 그래서 이제 조금 인지도가 있을 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언제든지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그런 분들은 TV에 다 나오는데 자기는 TV에 나오는 일이 없으니까 9년 반을 그렇게 지내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무명을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 걸로 유명하고, 뭐 오늘 발표하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쪽에 오히려 유재석 씨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무한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뭐 지금은 무한도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처음 무한도전이 탄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네, 뭐 박명수 씨나 뭐 다 마찬가지죠. 런닝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그 방송이 종영될 위치였었는데, 그때 이제 유재석 씨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우리 좀 더 가보자. 뭐 지금은 런닝맨이 아주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뭐 지금 선행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선행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재석, 강호동이 두 라이벌이었죠. 그래서 뭐 강호동 라인이냐 유재석 라인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에 강호동 씨가 좀 개인적인 실수로 방송을 잠시 못 하시게 될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호동 씨가 사업하시는 게 뭐 브랜드 뭐 이런 저작권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야 유재석은 왜 기부 안 하냐, 강호동은 이만큼 기부하는데. 그러니까 강호동 씨는 자기가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유재석은 돈 많이 버는데 기부 안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사실은 유재석 씨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정도의 기부를 해오고 있으셨다라고 발표하면서 유재석 씨의 선행이 알려졌죠. 유재석 씨는 아들이 TV에 전혀 안 나오죠. 왜냐면 그러니까 유재석 씨라는 분은 사실은 그분의 가치관이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무명에 있으시면서 이분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가치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는 초심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전에서도 그 존경하는 인물이 여럿이 나올 때도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 분이고, 연예인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로 뽑히신 분도 유재석 씨예요. 3, 40대. 2위가 장동건 씨인데, 장동건 씨도 굉장히 잘생겼지만 자기 이미지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체 관리, 태도 관리, 자원 관리를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뽑아내고 설명은 이번 발표팀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잘하고, 앞에 이제 영성, 철학성 부분은 틈틈이 시간 있을 때 제가 또 피드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계 역량은 지금 홈페이지가 날짜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제 1차부터 2차, 3차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따로 또 공지를 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안내문과 일정이 생기면 제가 전체 문자를 드릴 테니까 백석톡하고 그래서 조금 이번 주간에 좀 인식을 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